자, 마저 보도록 합시다. 자, 개념원입니다. 50페이지. 저번 시간에 필수에는 19번까지 했습니다. 오늘 20번부터. 자, 오늘 로그를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20번 봅니다. 로그 A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일 때 상수 K 값을 구하라. 자, 로그 A라는 값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모르니까 n과 알파로 잡고 n은 정수 부분이니까 정수를 표시해야 되고요. 알파는 소수 부분이니까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다. 로 표시해야겠지. 문자를 잡으면 이 n과 알파가 3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k는 0이다 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된다고 했으니 얘 두 근이 n과 알파다 라는 거겠지, 그지? 그래서 k 값을 봐. 즉 n과 알파를 가지고 k 개수 근을 가지고 개수를 구하래. 뭐가 떠올라야 하니? 근과 개수와의 관계. 자,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면 두 근의 합 n 더하기 알파는 뭐랑 같아야 된다? 되나? 응? 이래.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3분의 T. 두 분의 곱은 뭐랑 같아야 된다? 3분의 K. a분의 c. 이렇게. 자, 그럼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려고 봤더니 n 더하기 알파, n 알파 k. 문자는 3개인데 식이 2개밖에 없잖아, 그지? 그럼 실제로 n과 알파 k 다 못 구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구할 수 있습니다. 왜?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n은 정수고 알파는 0과 1 사이의 소수 부분이어야 되니까 n 더하기 알파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합이네, 그지? 그게 마이너스 3분의 7이니까 n 더하기 알파가 마이너스 3분의 7이니 이 녀석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떠놓고 그러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건 얼마? 정수 부분 대분수 붙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지.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을 소수 부분을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 플러스를 바꿔야 마이너스 3 플러스 3분의 2가 되는 거지. 이해되니? 이 값이 n 더하기 알파는 같아야 되니 결국 n은 얼마다? 마이너스 3 알파는 3분의 2 이해되니? 그러면 우리가 보는 k는 바로 무슨 값과 같다? 여기서 k는 뭐랑 같다? 3알파 n알파와 같이, 그지? 결국 3n알파와 같으니 3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3분의 2 마이너스 6이 되죠. 어떻게 먼저 했니? 이런 방식. 실제로 문자는 2개인데 문자는 3개인데 식이 2개밖에 없어서 n과 알파 k를 못 구하는데 문제는 뭐 때문에? n과 알파가 제한됐기 때문에 가능하다. 즉 부정 방정식. 이해되니? n은 정수, 알파는 소수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가 가능하다. 개념 이해되니? 전이 이해돼? 이해 안 되는 부분. 됐어? 어떻게 풀지 알겠니? 예. 자, 이런 문제. 2차 방식의 두 근이 어떤 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라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 쟤는 이해되니? 저도 돼? 동아나 보고 있지? 자, 21번 봅니다. 로그 x의 소수 부분과 로그 x와 로그 x 세제곱의 소수 부분이 같을 때 x의 값을 구해요. 자, x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로그 x를 계산하는 값과 로그 x 세제곱을 계산하는 값의 소수 부분을 구해봤더니 그 소수 부분이 서로 어떻다? 같다? 그 소수 부분이 같아지게 하는 x의 값은 얼마일까? 라는 걸 구하라는 거지. 자,
21번과 22번 별표 10만 개 있습니다. 자, 아주 자주 나오는 패턴 문제입니다. 자, 앞에 봐봐. 자, 어떤 수? 3.25라는 수와 7.25라는 두 수는 어떻다? 소수 부분이 어떻다? 같지, 그치? 소수 부분이 같은 두 수의 관계는 여기 봐봐. 소수 부분이 같으니까 두 개 빼버리면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4라는 정수만 남게 되겠지? 이해되니? 여기는 이건 소수 부분이 같으면 차가 정수만 나와야 돼. 두 개 뺀 값이. 그다음에 이해돼? 요 개념을 이용하면 아주 간단하게 풀어낼 수 있어. 어떤 차가? 서로 뺀 차가 로그 x 세제곱으로 해서 로그 x를 뺀 값. 뭐 반대로 빼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뺀 값이 뭐가 된다? 정수. 이해되니? 예. 자, 그러면 요사하면 3 로그 x 마이너스 로그 x. 그러니까 얘는 그냥 2 로그 x가 되네, 그지? 근데 이 2 로그 x가 뭐가 되게 하는 정수가 되어야 된대. 아니, 그럼 2 로그 x, 즉 정수값이 될 수 있는 값은 어떤 값인지는 x의 범위가 나와 있으니 보여줬다. x가 10부터 100 사이면 로그 x의 범위는 어떻게 되니? 1부터 로그 10보다는 크고 로그 100보다는 적을 거니까 로그 x의 범위가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적게. 그러면 우리가 찾는 2 로그 x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 양변에 1을 곱하니까 2부터 4 사이. 이해되니? 예.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정수값은 바로 뭐가 된다? 3이 3밖에 없다는 거지. 아, 결국 두 개 뺀 값, 2 로그 x의 값이 정수가 되는데 정수가 될 수 있는 값은 3밖에 없으니 2 로그 x가 3일 때 로그 x는 2분의 3이 된다는 거지. 그럼 그때 x의 값은 얼마가 된다? 그러면 x는 얼마니? 로그 x가 2분의 3이면 x는 얼마니? 10분의 2분의 응? 10의 2분의 10의 2분의 3죠. 10 루트 10이 되겠지. 이렇게 되죠. 어떻게 보면 알겠니? 패턴입니다. 위에 적어놓습니다. 두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이 같은 경우에서 여기 적어놔. 차가 두 상용 로그를 뺀 값, 차가 정수이다를 이용한다. 차가 정수. 이가 중요해. 이해되니? 예. 자, 22번도 봅시다. 21번과 22번을 비교할 줄 알아야 돼. 자, 22번은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3이고 정수 부분이 3인 로그 x에 대하여 로그 x의 소수 부분과 로그 세제곱근 x의 소수 부분 합이 1대 몰고랑 양수 x의 값을 구하고. 자, 이번에는 소수 부분이 같다는 게 아니라 소수 부분의 합이 얼마다? 1이다. 자, 앞에 봅니다. 1.7이랑 4.3이랑 더하면 얼마야? 1.7의 소수 부분은 0.7, 4.3의 소수 부분은 0.3. 소수 부분만 더하니까 얼마가 돼? 1이 되지. 이런 소수 부분의 합이 1인 수 전체를 다 더해버리면 얼마? 6이라는 정수만 나온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결국 어떻게 소수 부분의 합이 1인 수는 1다라고 나오면 결국 뭐? 소수 부분의 합이 1다 이면 두 상용 로그의 합이 정수다를 얘기합니다. 차가 아니라 합이 정수. 한번 보여보죠. 로그 x 더하기 로그 세제곱근 x. 이 합이 정수값으로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이해되니? 계산하면 로그 x 더하기 로그 x의 3분의 1 제곱이니까 얘는 로그 x 더하기 3분의 1 로그 x 얘는 3분의 4 로그 x가 되겠지. 얘가 뭐가 되느냐? 정수가 되느냐. 그럼 3분의 4 로그 x의 범위를 알아보죠.
로그 x 이거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3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3이니까 로그 x의 범위는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은 거야. 왜? 정수 부분이 3이니까. 문 범위가 나오겠지. 그러면 3분의 4 로그 x의 범위는 양변의 3분의 4 양수를 곱하니 부등호 곱하면 변하지 않습니다. 4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16보다는 작다. 아니? 이 안에 들어있는 정수값은 바로 얼마가 된다? 4. 이게 5점을 맞아라 그죠? 예. 그럼 4랑 5 두 가지. 이해되니? 예. 결국 뭐? 첫 번째 로그 뭐가? 3분의 4 로그 x 합 얘가 얼마일 때? 4일 때 로그 x는 3 아니 그럼 x는 얼마다? 10의 세제곱. 이해되니? 두 번째 3분의 4 로그 x 얘 값이 5일 때 로그 x는 4분의 15 그럼 x는 얼마다? 10의 4분의 15죠. 이해되니? 즉 얼마? x는 10의 15제곱의 4제곱. 이해되니? 오케이? 그래서 뭐 이걸 지수로 써도 되고 뭐 얘로 써도 되고 됩니다. 그래서 답이 몇 개다? 2개. 맞니? 자 그런데 앞에 봐. 지금 문제에서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라는 조건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록의 합이 정수가 되게 만들었잖아요, 그지? 그런데 합이 정수가 되는 두 상록은 소수 부분의 합이 1이 아니더라도 합은 정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떨 때? 두 상록의 소수 부분이 둘 다 얼마일 때? 0일 때. 소수 부분이 0일 때. 즉 소수 부분이 0이 아니어야 되겠지. 이해되니? 그걸 제외해줘야 돼. 우리 아까 있네. 로그 x의 소수 부분과 로그 세제곱근 x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봐봐. 첫 번째 구한 로그 x는 3이면 이 녀석의 소수 부분은 얼마나 소리? 0이라는 소리지. 소수 부분이 0이 되면 돼, 안 돼? 안 된다. 0이면 안 된다. 그래서 이때는 안 된다. 결국 답은 뭐밖에 없다? 이거밖에 없다. 이해되니? 그래서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라는 문제는 상록로그의 합이 정수이다라는 합이 정수이다는 개념을 이용하면 되는데 그때 그 합이 정수가 되는 x의 값을 구해서 그 중에서 뭘 빼야 된다? 로그 x의 소수 부분이 0이 되는 경우는 제외시켜줘야 됩니다. 그 말은 얘 소수 부분이 0이면 얘 소수 부분도 0이라서 그지? 둘 다 원래 값들이 다 정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정수끼리 더해도 정수가 나오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이해되니? 이 경우를 제외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요게 차이점이죠. 합이 정수가 되는 차가 정수가 되는지를 이용하는데 합이 정수가 될 때를 이용할 때는 어떻게? 한쪽 상록로그의 소수 부분이 0이 되는 값이 생기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이해되니? 예. 그 부분은 제외해야 돼요. 두 가지는 패턴입니다. 아주 자주 나오는 패턴. 알겠니? 소수 부분이 같다,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얘를 원래 같으면 문자로 잡고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문자로 잡고 푸는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 너무 복잡하거든. 제일 간단한 방식이 바로 이 방식. 조단이 예.
자, 그 다음 페이지 52번에 52페이지 23번 문제. 활용 문제입니다. 문장형 문제. 자, 어떤 용액의 수소 이온 농도를 대괄호 H+라고 할 때 이 용액의 산성도를 나타내는 pH 값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마이너스 로그 대괄호 H+. 수소 이온 농도의 마이너스 로그 값을 pH 값으로 계산한다. 됩니다. 자, 이렇게 정의했을 때, 자, 사탕을 먹은 직후 채취한 타액의 pH는 6.6이었고, 사탕을 먹고 난 후 10분 후 채취한 타액의 수소 이온 농도는 사탕을 먹은 직후 채취한 타액의 수소 이온 농도의 50배였다고 할 때, 사탕을 먹고 10분 후 채취한 타액의 pH를 구하시오. 맞네? 뭐 많이 좀 복잡한데 결국 사탕을 먹은 직후의 pH와 사탕을 먹고 난 후 10분이 지난 후의 pH 비교하라는 겁니다. 맞네? 예. 자, 사탕을 먹고 난 후 먹은 직후 pH는 계산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 계산할 때, 요 계산한 값이 얼마 된다고? 마이너스 6.6이다. 이해되니? 그지? 예. 그럼 이걸 풀면 사탕을 먹은 직후에 수소이온 농도 H 플러스 값을 구할 수 있다. 마이너스 로그 얘가 6.6, 마이너스 6.6이다. 그럼 로그 얘는 6.6이라는 소리다. 그지? 얘 값은 10에 6.6제곱. 이해되니? 이걸 먼저 구할 수 있다. 그럼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사탕을 먹고 10분 후 채취한 타액의 수소이온 농도. 이게 수소이온 농도야. 맞네? 10분 후 수소이온 농도. 사탕을 먹고 10분 후 먹은 10분 후 수소이온 농도. 얘는 사탕을 먹은 직후에 몇 배가 된다? 사탕을 먹은 직후의 수소이온 농도의 50배가 된다. 사탕을 먹은 직후의 수소이온 농도를 우리가 방금 구했잖아, 그지? 얘의 몇 배? 50배. 6.6. 10에 6.6 승에 50배가 된다. 쌤. 왜?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 그냥 6.6. 마이너스 6.6 아니야? 아니, 그냥 6.6구나.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6.6. 그지? 이렇게 되거든. 이해되니? 사탕을 먹은 10분 후에 수소이온 농도가 이렇게 난다. 그럼 이걸 가지면 뭘 구할 수 있다? 사탕을 먹은 후 10분 후 pH로 계산할 수 있다. pH는 어떻게 이렇게 계산돼? 마이너스 로그 사탕을 먹은 10분 후에 수소이온 농도. 이걸 대입하면 되겠지. 10에 마이너스 6.6제곱 곱하기 50. 맞니? 응. 마이너스 로그 로그끼리 합은 진수끼리 곱은 로그끼리 합 10에 마이너스 6.6제곱 더하기 로그 50 마이너스 얘는 마이너스 6.6 로그 10 더하기 얘는 또 분리하면 5 곱하기 10이니까 로그 5 더하기 로그 10 맞습니까? 예. 로그 근데 문제에서 로그 2의 값을 0.3으로 계산하래. 근데 우리는 지금 뭐가 필요하다? 로그 5가 필요하지. 로그 5가 주어지지 않았는데 로그 2를 알면 로그 5를 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 로그 5는 어떻게 구한다고? 내가 외우라고 그랬지? 1 마이너스 로그 2 0.7 근데 이건 끝났네. 자, 로그 10은 1 로그 10도 1 얘는 마이너스 6.6 로그 5가 0.7 더하기 0.7 더하기 1 그지? 이해되니? 1.7 그러면 4.9 어떻게 보는지 알겠니? 이런 방식으로. 자, 문제 말이 좀 복잡하고 길어서 그런 거지. 개념적으로 어려운 문제 전혀 없습니다. 이 문장의 문제는 식이 주어진, 계산해야 될 식이 주어진 문장의 문제. 자, 앞에 봅니다. 고등과정에서의 문장형 문제는 패턴이 딱 두 가지야. 식이 주어진 경우와 식이 주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그 식을 만들어내야 되는 두 가지 경우거든. 둘 다 문장형 문제인데 둘 다 배점은 똑같이 높습니다. 모의고사까지 둘 다 4점이라고. 그런데 지금처럼 식이 주어지는 이런 문장형 문제는 공점이다. 공점.
이 로그 계산이 어렵냐? 아니잖아. 그치? 결국 식이 주어진 문장의 문제는 빵점 방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국어 문제야. 문제만 차근차근 잘 읽으면 주어진 식에 대입해서 바로바로 구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이해되니? 예. 자, 여기까지 해서 드디어 설명문까지 해서 로그를 다 마쳤습니다. 로그 10이랑 로그 10 지워져서 1등. 어디? 로그 10에 로그 10이랑 로그 10 지워져서 1등. 로그 10이 1이니까 얘 마이너스 6.6 곱하기 1이니까 1은 곱해봐야 마이너스 6.6 그대로잖아. 그치? 근데 여기는 로그 10은 더하기 로그 10이니까 1 더하기 0이지. 계산 이해돼?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거듭제곱 지수와 로그에 대해서 전부 다 배워봤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오늘 지수 함수. 이제 지수 로그에 대해서 우리가 다 배웠고, 이제 지수의 형태로 표현된 함수에 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워되니? 예. 자, 앞에 봅니다. 자, 지수함수. 지수함수. 지수함수는 거듭제곱의 꼴로 표현된 함수인데 정의역을 나타내는 문자 x가 지수 부분에 들어있는 함수를 우리가 지수함수다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지수함수의 기본형은 y는 a의 x제곱 이렇게 표시해요. 얘가 기본형입니다. 자, 우리 앞에 거듭제곱 배울 때 썼지. 이 지수 밑에 있는 이 큰 값 얘를 뭐라고 부른다? 밑 거듭제곱의 값을 지수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이해되니? 자, 지수 함수는 a의 x제곱을 계산한 값을 y로 표현하는 y는 a의 x제곱으로 표현되는 식이 지수 함수의 기본형입니다. 자, 모든 함수 단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그래프의 모양이라고 했지, 그지?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되거든. 자, 이런 지수 함수의 그래프는 밑 a가 1보다 클 때와 밑 a가 1보다 작을 때로 나눠집니다. 기본적으로 지수함수의 가장 기본 조건은 밑 조건입니다. 밑이 1이 아닌 양수로 자동 제한이 됩니다. 문제에 나와 있지 않아도 지수함수는 반드시 밑이 1이 아닌 양수예요. 왜 밑을 1이 아닌 양수로 제한해야 되느냐? 그래야 밑이 1이 아닌 양수여야 x가 일정하게 변할 때 y도 어떤 똑같은 규칙을 가지고 변하는 함수라는 개념을 도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밑이 1이나 또는 밑이 1이 아닌 양수, 그러니까 양수가 아닌 음수가 돼버리면 말이야 일정한 규칙을 가지지 않아. 무슨 말인지 했더니 함수라 부를 수 없다고 그 규칙이. 그래서 거듭제곱의 형태로 표현된 저런 함수, 저런 모양의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밑이 1이 아닌 양수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수함수의 밑조건이라고 불러. 밑조건은 기본입니다. 문제에 밑조건이 나와 있지 않아도 지수함수는 반드시 밑이 1이 아닌 양수로 제한된다는 거지. 이해되니? 자, 이런 기본 형식에서 이 밑이 1이 아닌 양수라도 1보다 큰 양수인지 1보다 작은 양수인지에 따라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는 증가함수. 이런 증가함수.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 그래프의 모양은 이렇게 곡선으로 쭉 증가하는. x가 커질 때 y도 커지는. 그 y절편, y축과 만나는 점. x가 0일 때 y. 0이 아닌 수의 0제곱은 1이라고 했지. 이해되니? 자, 그리고 이 x가 아무리 작아져도 a가 양수기만 하면 양수의 거듭제곱은 반드시 뭘로 나온다? 양수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0이나 음수가 될 수 없다. 즉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y가 0이라는 이 x축 자체가 바로 뭐가 된다? 점근선이 됩니다. 점근선이 존재하는 함수입니다. 점근선은 y는 0이라는 식이 점근선이 된다. 이해되니? 자, 밑이 0과 1 사이 1보다 작은 수의 거듭제곱은 여러 번 곱하면 곱할수록 1보다 작은 수는 여러 번 곱할수록 점점 작아지겠지, 그지? 그래서 얘는 감소함수가 된다.
x가 커도 y가 작아져. 감사. 얘도 아무리 작아져 봐야 계속 곱해서 아무리 작아져 봐야 양수를 곱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밖에 남을 수가 없다. 정근선은 똑같이 y는 0, x축이 되고 이때는 감소함수. y좌표는 똑같이 x가 0일 때 y의 값은 1. 이해되니? 요게 기본형의 그래프예요. 자, 그래서 지수함수의 그래프, 지수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밑조건,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가 결정되는 거고, 그리고 다른 함수에는 없는 특별한 조건, 바로 뭐가 존재한다? 점근선이 존재한다는 거. 이해되니? 점근선의 방정식까지도 구할 수 있어요. 이해하겠니? 자, 그러면 이런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x축의 방향으로 또는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하거나 또는 x축, y축 원점 뭐 여러가지 선이나 점에 대하여 대칭이동도 가능하겠지, 그지? 얼마든지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 시켜서 식의 모양을 바꿔낼 수도 있다는 거. 이해되니? 예. 그럼 그 바뀐 복잡한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꼴도 결국 뭐다? 기본형의 그래프 꼴에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알겠니? 여기. 자, 그래서 기본형의 그래프의 모양을 익히고 계셔야 됩니다. 점근선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 그럼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 시킬 때도 그래프만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 시키는 게 아니라 모두 점근선도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각각 시켜주셔야 됩니다. 점근선의 위치도 바뀔 겁니다. 이해되니? 자, 문제를 보면서 익혀봅시다. 61페이지입니다. 오늘 이제 기본만 할 거니까. 자, 다음 중 y는 3의 3분의 1의 x제곱. 지수함수지, 그지? 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기억. 0,1을 지난다. 맞다, 틀리다. 0,1을 지난지 아닌지는 대표보면 되죠. x가 0이면 3분의 1 0제곱은 1, 0,1을 지난다. 맞네. 그치? 문제에서 1,0을 지난다고 그랬지. 1,0을 지난다. x가 1이면 y는 얼마다? 0이 아니라 3분의 1이지. 그치? 틀렸어. 얘는 정근선은 y축이다. 자, 이 녀석의 정근선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된다? 정근선은 x축이 된다. y는 0, x축이 된다. 그러면서 3분의 1, 밑이 1보다 작으니까 1보다 작으니까 감소함수. 이런 그래프. 정근선은 뭐다? x축이, 아니 y축이 아니라 에이구. 정근선은 x축이 된다. x축을 나타내는 방정식 y는 0이 된다. 이렇게 이건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자, 그래프 봐봐. 어느 4분면을 지난다? 1, 2, 4분면을 지난다.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지나지 않는다. 맞습니다. 리얼.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자, 얘는 증가함수다, 감소함수다? 감소함수라고. 그럼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해야 돼. 맞는 것은 디귿밖에 없죠. 이해되니? 예. 기본형의 그래프 비교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됐니? 자, 이번에 별표. 자, 얘는 어려운 수가 아니라 이제 한 번에 그리는 법을 알아야 되죠. 자, 이번 봅니다.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치역 정근선을 구하라. 자, 실제로 정의역치역 정근선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직접 알아낼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프도 물론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자, 앞에 봅니다. 자, 2의 거듭제곱 하나로 표현되어 있고 2의 x-1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이 함수는 2의 x제곱이라는 함수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는 함수라는 거죠, 그치? 예. 그러면 원래 이 그래프를 그려서 똑같이 평행이동 시켜도 됩니다. 이해되니? 자, 그런데 자, 이런 이제 복잡한 기본형이 아닌 복잡한 지수함수 모양의 그래프를 그릴 때 항상 기본형과 비교해서 물론 기본형과 비교할 수 있어야 돼. 지금처럼 얘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구나 라는 것도 알아낼 수 있어야 하지만
실제 그래프를 그릴 때 그렇게 평행이동, 대칭이동 직접 시켜가지고 이렇게 그리지 않는다. 그릴 시간도 없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결국 하나의 거듭적으로 표현되는 지수함수의 형태이기 때문에 얘는 점근선과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오케이? 만 알아내시면 됩니다. 더 정확하게 하려면 뭐 y절편 정도 구해보시면 됩니다. 이해되니?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점근선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점근선은 바로 이 지수가 0이 됐을 때, 즉 거듭제곱이 0이 됐을 때 y의 값입니다. 왜? 얘가 0이 될 수 없거든. 그지? 그럼 얘가 0일 때 y의 값도 가질 수가 없다는 소리잖아. 그지? 그래서 이해되니? 점근선의 방식 바로 나옵니다. 식을 보면. 점근선의 방식보다 y는 마이너스 1. 얘가 0일 때 y 값은 0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1. 이해돼? 점근선의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y 값이 마이너스 1될 수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왜? 얘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이해되니? 그리고 그 다음은 두 번째 미시 얼마니? 2지. 여기가 크네? 무슨 함수? 증가. 이해되니? 이 되게끔 그려보면 적극하면 뭐부터 그러니까 점근선 y는 마이너스 그리고 이게 점근선 그 다음에 증가함수 이렇게 그려줘. 이해되니? 저는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된다? x축이나 y축을 지나겠지 그지? 그럼 y절편 정도 보여보자. x가 0일 때 y가 얼마? x가 0 대입하면 2의 마이너스 1제곱 2분의 1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6이잖아. 이 정도만 표시해 주시면 대면 이해되니? 뭐 x절편은 뭐해도 되고요. x절편이 더 복잡할 걸? 아닌가? 0제곱이 더 2네? x절편은 2 y절편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해되니? 아니 1 이해되니?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얘를 그릴 때 원래 기본형을 그려서 평행이동, 대칭이동 해도 되지만 너무 복잡하니까 바로 구할 수 있어야 돼. 자 이렇게 구해봤더니 정의형은 뭐가 되는지 정의형은 x제곱이 그래프가 그려진 x제곱이면 실수 전체 치역은 y가 그려진 거. 저 y값은 마이너스 1보다 위쪽에만 그려져 있습니다. y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게 정의형이지. 그리고 점근선까지. 점근선을 알아야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그래프를 그려놓고 점근선을 알아낼 수는 없다는 거지. 이해되니? 이런 방식으로. 자, 이번도 봅시다. 이거는 y는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제곱. 자, 얘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y는 3의 x제곱이라는 기본형의 그래프를 일단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왔으니까 y축 대칭시킨 다음에 그 다음 y 대신에 y 마이너스를 들어갔으니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렇게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얘도 바로 어떻게 한다? 얘는 지수 법칙으로 3분의 1의 x제곱 플러스 1과 같거든. 그지? 이해되니?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점근선은 바로 뭐다? y는 1. 얘가 0이 됐을 때 x의 값이거든. 얘가 왜 0이 될 수 없으니까. 그럼 y도 1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점근선이 y는 1이다. 이해되니? 그러면서 어떻게? 두 번째 밑은 뭐가 되니? 3분의 1. 1분의 3네? 무슨 함수? 감소함수. 이걸 가지고 그 다음 이제 뭐 y절편 정도? y절편은 뭐다? x가 0일 때 y니까 3분의 1의 0제곱은 1 더하기 1은 2 이해되니? 0,1을 쓰는 해서 그려보면 정근선 y는 1 0,1은 여기 있네. 지나면서 무슨 함수? 감소함수. 이게 됐지. 그럴 수 있겠니? 이렇게 한 번에 그릴 수 있어야 된다. 평행이동, 대칭이동 시키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이해되니? 기본형의 그래프 모양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기본형의 그래프 모양을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는 반대로 이렇게
교현이 이해되지? 네. 교현이 흔들리지 마. 자, 적어도 됩니까? 자, 다음 페이지 3번도 봅시다.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후, 그 다음 뭐 x축의 대칭 이거겠어. 여기 다시 x축 대칭. 시킨 식이 뭐랑 나타낸다? y는 a 곱하기 2x제곱 플러스 b랑 같을 때 a, b 곱이다. 그럼 결국 뭘 구하라는 거냐? 처음 주어진 식을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 평이동하고 다시 x축으로 대칭이동한 식을 구하면 되겠네, 그치? 네.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시키라는 소리야. 직접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시키라고 할 때 평행이동 시키는 방법, 대칭이동 시키는 방법은 함수의 모양이 상관없습니다.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전부 다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 시키는 방식은 똑같다는 거야. 자,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시키려면 원래 식의 x 자리에 x 대신에 뭐 대입한다? x-1을 대입해야 되고 y 대신에 뭐 대입한다? y-1을 대입합니다. 대입해보자. y-1은 2의 x-2 이렇게 되지? 맞네. 이 식을 다시 x축 대칭이동한 지금 x축 대칭이동 시키는 방법은 뭐다? y 대신 마이너스 y를 대입합니다. 이 방식은 모든 함수에서 대칭이동 시키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맞네. 그럼 지금 뭐가 나온다면 y 대신 마이너스 요 식에다가 y 대신 마이너스 y 대입하면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y 대신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2의 x 마이너스 2죠. 이 식을 정리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지? 그럼 y는 넘기면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1. 이게 저 식을 이렇게 평행이동, 대칭이동 시킨 식이 됩니다. 얘랑 얘를 비교하면 되겠네. 맞니? 근데 얘를 보면 얘는 2의 x제곱만 들어있는데 얘는 2의 x 마이너스 2제곱이야. 그럼 얘를 쪼개면 되겠지, 그지? 지수법칙에 의해서. x제곱을 만들어야 돼. 얘는 마이너스하고 2의 x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제곱. 이게 2의 x 마이너스 2제곱이겠지? 그래서 2의 마이너스 2제곱은 얼마다? 이거 계속 되잖아. 2분의 1. 왜? 4분.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역수야. 2분의 1이야. 그럼 2의 마이너스 2제곱은 2의 2제곱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제곱. 4분의 1. 바로 계산이 돼. 결국 4분의 1 바꾸면 빼면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2의 x제곱 마이너스. 이 식이 된다는 거죠. 식을 변형할 수 있어요. 결국 요게 a, 요게 b가 a는 마이너스 4분의 1, b는 1 마이너스 1. 그걸 수 있겠니? 이런 방식으로 우리 앞에서 배웠던 지수법칙으로 식의 모양을 합치거나 쪼개질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 주어진 식의 모양이 어떤 모양으로 주어질지 모르니까. 이해되니?
적어도 돼? 적어. 맞아. 자, 그 다음 문제를 또 봅시다. 필수 4번도 봅시다. 자,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주어지는데, 이번에 그래프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른쪽 함수는 fx가 3의 x제곱이다라는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합니다. 이럴 때 fa가 m, fb가 n이 있고, a 더하기 b의 값이 4일 때, m 곱하기 n은 뭐래? 자, 그럼 솔직히 이건 뭐 그래프도 필요 없습니다. 앞에 봐봐. 식이 나와 있잖아. fx가 여러분. 그지? 그럼 뭐야? a 더하기 b의 값을 뭐라고 하니까 일단 주어진 조건 fa를 계산해보자. fa는 x의 a 대입하니까 3의 a 제곱. 맞니? 예. 이게 뭐다? m이다. 그 다음 fb는 뭐다? 3의 b 제곱이거든. 이게 m이네. 맞니? 자, 그랬을 때 구하는 게 뭐다? m 곱하기 n이고. m 곱하기 n. m이 얘고 n이 얘니까 m 곱하기 n은 뭐다 그럼? 3의 a 제곱 곱하기 3의 b 제곱. 얘는 미치 같은 거듭제곱끼리의 합이니까 어떻게 계산이 되지? 지수끼리의 합. 3의 a 더하기 b 제곱이 되고 a 더하기 b 얘 값은 우리가 문제에 알고 있다 나와 있다고. 얼마? 4. 3의 a 더하기 b 제곱. 얘는 3의 4제곱이 81이다.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지수 법칙만 하면 구할 수 있는 문제죠. 이해되니? 이런 거 찍고. 자, 그 다음 5번도 봅시다. 다음 세수의 대수관계를 비교하시오. 자, 앞에 봅니다. 1번 3의 0.5제곱 루트 27 세제곱은 9. 자, 이 세수의 대수관계를 비교해. 자, 일단 이런 식으로 거듭제곱근이 들어있는 식은 다 뭘로 고친다? 일단 지수로 소인수분해 하고 거듭제곱근도 지수로 고치고 해서 전부 거듭제곱의 지수의 형태로 고쳐야 됩니다. 자, 지수 고쳐보면 얘는 그대로 3의 0.5제곱 27은 루트 27은 3의 세제곱 루트는 2분의 1제곱 9의 세제곱근은 9는 3의 제곱 세제곱근은 3분의 1제곱 맞네? 예. 그래서 보면 0.5를 소수 고치면 분수 고치면 2분의 1제곱 얘는 3의 2분의 3제곱 얘는 3의 3분의 2제곱 맞네? 이런 식으로 자, 세수를 다 고쳤더니 결국 어떻게 된다? 밑이 3인 거듭제곱으로 표현이 되지, 그지? 자, 이렇게 지수끼리 거듭제곱끼리 비교할 때는 밑을 통일하든지 또는 지수를 통일합니다. 자, 밑을 통일했을 때는 통일한 밑이 얼마? 3. 1보다 크기 때문에 증가함수라는 거거든. 증가함수라는 건 지수가 클수록 전체값보다 더 크다는 거지. 지수끼리의 대소관계만 비교하면 됩니다. 지수끼리 대소관계를 비교하면 제일 작은 게 2분의 1, 그 다음이 3분의 2, 그 다음이 2분의 3 순서대로 커지고 있으니, 그치? 3의 2분의 1제곱, 3의 3분의 2제곱, 3의 2분의 3제곱 순서대로 그대로 커질 겁니다. 지수가 크면 전체값도 커요. 이해되니? 결국 3의 주어진 식을 쓰면 3의 0.5제곱이 제일 작고 그 다음이 3분의 2제곱 세제곱근 9가 그 다음 작고 제일 큰 게 루트 27이 제일 크다. 이런 결론을 내죠. 이해되니? 밑을 통일한다. 대신 밑을 통일했을 때 중요한 게 뭐다? 통일을 하되 밑이 1보다 큰 밑으로 통일됐는지 작은 밑으로 통일됐는지에 따라 지수끼리 비교했을 때 지수의 대성관계와 전체 거듭적인 대성관계가 똑같을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다는 거지. 다 끝나가는데? 빨리 갔다 와. 이해되니? 네. 자, 2번도 봅시다.
0.1에 마이너스 0.1제곱 얘랑 0.1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그 다음에 0.1에 마이너스 4제곱 저희도 비교해보죠. 0.1 분수 고치면 10분의 1이지 10분의 1에 마이너스 0.1제곱 마이너스 10분의 1제곱 두 번째는 10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그 다음은 두 번째는 10분의 1에 얼마? 마이너스 4제곱 자, 이 상태로 봐도 됩니다. 이 상태로 봐도 어떻게? 10분의 1 밑이 통일됐는데 밑이 얼마나 통일됐다? 10분의 1 10분의 1 그보다 작지? 그럼 무슨 함수다? 감소함수 이 감소함수라는 뜻이 뭐냐면 지수가 커질수록 절차값은 우리가 작아집니다. 그럼 지수끼리 비교하면 마이너스 10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 중에 제일 작은 게 마이너스 4 맞니? 그 다음은? 10분의 아니 그 다음 작은 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이 마이너스 10분의 1. 요 순서대로 그지? 예. 그러면 밑이 10분의 1이면 10분의 1에 마이너스 10분의 1제곱이 우리 반대. 제 지수가 제일 큰 때가 제일 작아지고 얘는 그대로고 지수가 제일 작을 때 제일 커진다는 거지. 이해되니? 그리고 0.1에 마이너스 0.1제곱이 제일 작고 0.1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그 다음이고 0.1에 마이너스 4제곱이 제일 큽니다. 이해되니? 예. 이런 방식으로 자, 밑을 통일해서 거듭 제곱끼리 대소관계를 비교할 때는 밑을 통일해야 되고 밑을 통일하되 그 통일한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해서 지수끼리 비교했을 때 대소관계를 가지고 거듭 제곱끼리의 대소관계와 같아지는지 반대가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 이해되니? 예. 제일 기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지? 주더니? 예. 너네가 기억이 좀 나니? 아니야? 예. 수업은 씩씩하게 듣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집중해 봅시다. 자, 6번 발표 신방기 옆에 역함수를 지어서 자, 앞에 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단원이 지수함수잖아, 그지? 뒤쪽에 이제 지수함수 끝나면 로그함수가 나옵니다. 이제 우리 로그도 배웠으니까 로그의 꼴로 표현되는 함수, 로그함수입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습니다. 지수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보면 로그함수의 꼴로 나오고요. 로그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보면 지수함수의 꼴로 나옵니다. 이해되니? 자, 그래서 그 개념으로 풀어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역함수, 우리 기말고사 시험 쳤지 그지? 역함수에 관한 문제는 99.9%가 역함수를 직접 구하지 않고도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그랬어요. 기억나니? 마찬가지야. 지수함수의 역함수든 로그함수의 역함수든 역함수 문제는 역함수의 정의와 성질만 이용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gx라는 함수, fx라는 함수는 이런 지수함수고 gx라는 함수가 f의 역함수랍니다. 그랬을 때 ga가 2를 만족하는 a값을 구해요. 그럼 ga가 2를 만족하는 ga를 구해야 되니 gx라는 식을 알아내서 거기다 a를 대입해도 되지만 gx는 역함수니까 역함수를 굳이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역함수의 정의, 역함수 a가 2에 대응하면 원래 함수 f는 어디에 대응한다? 2가 a에 대응한다. 역함수의 정의역 개척을 바꾼 거 맞니? 예. F2가 우리가 구하는 A 값은 F2가 한번 보면 돼. 이거 1이 보면 돼. F2는 뭐가 된다? 2분의 1에 1제곱 플러스 4 2분의 6, 2분의 7 바로 구할 수 있다. 이해되니? 예. 역함수의 정의. 자, 2번도 봅시다. G 2분의 7구 G 2분의 7 값을 구하려고 GX의 식을 알아내서 대입하면 되는데 gx는 역함수니까 구할 필요가 없지 그지? 자, 그러면 이 값을 구해야 되니 이 값을 모르잖아. k라고 잡죠. 맞니? 그럼 역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어떻게? fk가 얼마가 되는? 2분의 7 되는 k 값을 구하시면 되겠네요. 이해되니? fk는 2분의 1에 k-1제곱 플러스 3 요게 2분의 7
이 양식을 정리하면 2분의 1의 k-1제곱이 2분의 1과 같아져. 밑이 같은 거듭조끼리 같으려면 밑길이 같으니까 목길이 지수끼리도 같으면 되겠지. 2분의 1은 2분의 1의 1제곱이니까 k는 2가 된다. 결국 g 2분의 t의 값은 2가 된다. 역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시면 됩니다. 개념 이해되니? 예. 이런 방식으로.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지수함수였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숙제 체크합니다. 우리 앞쪽에 보니 연습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이 대진이 안 됐습니다. 일단 요거 개념 원리를 다 풉시다. 66페이지까지. 개념 원리. 하고, 자, RPM은 저번에 27페이지까지 했으니까. 자, 유형업이랑 시체를 꼽는 문제랑 한다고 했지, 그제? 나는 지금 하고. 자, 치수함수로 했던 거. 얼마 없네? 36부터 38페이지 297번까지. 2페이지 반밖에 안 돼. 이 정도는 다 풀 수 있지, 그제? 주말에 있으니까. 언니. 예. 자, 주말에도 남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보내시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보는데, 자, 도현이랑 재훈이는 월요일 2시까지 이 장소로 오시면 됩니다. 강의실. 예. 알겠네? 예. 학동 수업이야. 교재는 따로 줄 테니까 안 가져와도 돼. 알겠네? 자, 수고하셨습니다.